세상에서 가장 기괴한 7가지 문화. 1. 인도 죽은 자와 함께 사는 화장터 수도승들. 인도 마하라스트라 지역의 일부 힌두 수도승들. 이들은 삶과 죽음을 초월하기 위한 극한 수행을 위해 화장터 근처에서 살아갑니다. 이들을 아골이라고 부르며 이들은 인간의 유골을 몸에 바르고 밤에는 화장터 한가운데서 명상을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그 죽음을 자신의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의 모습은 충격적이면서도 경외감을 자아냅니다. 이들은 오염과 순수의 개념을 초월하며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존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들은 때때로 인간의 유해를 의식에 사용하기도 하며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행위조차도 수행의 일환으로 받아들입니다. 대부분의 인도인들도 이들을 꺼리지만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나 수행자로 존경하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인도네시아 죽은 자를 꺼내어 함께하는 축제, 마네네. 토라자족의 마네네 축제는 죽음을 기념하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가족의 유해를 다시 무덤에서 꺼내어 새 옷을 입히고 머리카락을 다듬으며 가족처럼 대합니다. 이 전통은 조상의 영혼이 여전히 가족과 함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고,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토라자족의 철학이 녹아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자가 다시 만나 함께 식사하고 사진도 찍는 이 축제는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특히 이들은 죽은 자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날이라 부르며 조상의 시신을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일종의 자랑으로 여깁니다. 이 풍습은 토라자, 사회 내에서 공동체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죽은 자와의 관계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뿌리 깊게 존재합니다. 3. 중국 죽은 사람끼리 결혼하는 영혼 결혼식. 중국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아직도 명혼이라는 풍습이 이어집니다. 이는 일찍 죽은 젊은 남녀를 위해 죽은 자끼리 결혼시키는 의식입니다. 한쪽이 산 사람일 경우 산자가 죽은 자와 결혼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가족의 영혼을 위로하고 후손에게 재앙을 피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종종 고대 도자기 인형으로 결혼식을 대신하거나 때론 실제 시체를 사용하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어 논란이 됩니다. 이 풍습은 고대 중국의 조상 숭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죽은 자의 혼령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외롭게 떠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위해 전문 중매인과 명혼용 결혼식 비용까지 존재하며 심지어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훔치는 범죄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4. 태국 유령 신부와 결혼하는 남자들. 태국에는 유령과의 결혼식이라는 믿기 어려운 문화가 존재합니다. 특히 실제 있었던 이야기로 한 남성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여성 귀신과 사랑에 빠져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 생활을 시작한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유령과 결혼하면 행운과 보호를 받는다고 믿는 이 전통은 귀신에 대한 공포를 넘은 신앙과 사랑이 결합된 독특한 문화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태국인들은 혼령을 달래기 위해 집에 귀신 전용 공간을 만들거나 매일 향을 피우며 음식을 차리는 등 귀신과의 공존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런 문화는 불교와 힌두 신앙이 혼합된 태국 특유의 민간 신앙 체계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5. 파푸아뉴기니 훈제된 조상과 함께 사는 부족. 파푸아뉴기니의 일부 부족들은 조상의 시신을 훈제하여 집안에 모셔두는 전통이 있습니다. 특히 아세마 부족은 시체를 나무 위에 놓고 수일간 훈제를 하여 보존한 뒤 가문이 가장 존경하는 장소에 보관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조상의 영혼이 항상 가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으며 훈제된 시체는 일종의 수호신처럼 여겨집니다. 이들은 조상의 조언을 듣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훈제된 시체 앞에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외부인에게는 공포스럽게 보이지만 이들에게는 조상과의 연결고리인 셈입니다. 현대화의 물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풍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6. 에티오피아 입술에 접시를 끼우는 무르시족 여성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무르시족 여성들은 사춘기에 접어들면 아랫입술에 구멍을 뚫고
점점 큰 접시를 끼우기 시작합니다. 이 전통은 여성이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동시에 부족 내에서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접시의 크기가 클수록 지위가 높다고 여겨지며 때로는 혼인 지참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현대에는 이 풍습을 두고 찬반 논쟁이 있지만 이들에게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자긍심의 상징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풍습이 노예 사냥꾼들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설을 제기하기도 하며 실제로 접시를 낀 여성은 외부인들에게 위협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무르시족 내에서는 점차 이 전통이 줄어들고 있으며 청년층 사이에서는 문화적 자각과 함께 선택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7. 일본 인형에게 제사를 지내는 인형장. 일본에서는 오래 사용한 인형에 영혼이 깃들었다고 믿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함부로 버리지 않고 절이나 신사에서 인형장이라 불리는 제사를 지내며 인형을 보내줍니다. 특히 도쿄 근교의 인형제사 사원에서는 수천 개의 인형이 매년 제사를 통해 불태워지며 안식을 얻습니다. 사람들은 인형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형에 대한 정이 너무 깊어 제사를 지내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 문화는 일본인의 섬세한 정서와 사물에도 생명이 있다는 신앙을 보여주는 예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인형뿐만 아니라 오래 사용한 연필, 기계, 부엌칼 등도 비슷한 방식으로 감사를 전하며 제사하는 풍습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화들은 단지 기괴하다는 시선 너머로 죽음과 생명, 신앙과 감정, 공동체의 전통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각기 다른 지역에서 탄생한 이 전통들은 우리에게 문명의 다양성과 인간이 어떻게 삶과 죽음을 이해하려 했는지를 들려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화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